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타로의 유래나 뭐 이런 그 부분도 이렇게 사람들이 간략하게만 이제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요. 사실 이 타로의 역사는 그 뭐 타로의 오리진이다. 타로는 어디에서 출발했다라고 그거 그 원류 언제 시작됐다라는 거 타로 카드라는 자체가 뭐 어디 뭐 이집트에서 시작됐고 중국에서 시작됐고 뭐 이런 어떤 타로 카드 자체 그 플레잉 카드 자체를 따지기 시작하는 그런 오리진 원진을 가지고 따지는 역사도 있고요. 또는 그 시대적인 사조를 가지고 그 19세기 때에 라이더 웨이트와 파멜라 그 스미스가 만들었었던 그 당시에 그 시대적 그 문화 배경 그리고 그것이 이제 북미에 들어오면서 히피즘과 함께 이렇게 섞여서 지금의 모던 타로까지 오는 어떤 그런 문화사조적인 타로의 역사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로의 특히 타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신 거 있죠. 뭐 수비학, 카발라, 황금 새벽, 그 연금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타로의 리딩을 위해서 공부하신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조금 어불성설이기는 한데요. 어떤 역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컬처라든지 문화 예술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고 그 영향들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황금 새벽단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 그거 혹시 아시나요? 그럴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다양한 시각으로 타로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황금 새벽회 들어보셨죠? 그 타로 공부하면 꼭 뭐 이렇게 좀 해야 된다는 것 중에 카발라도 있고 황금 새벽회도 있고 수비학 뭐 뉴머럴로지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타로 리딩 키워드와 연관된 공부로 좀 보시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걸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라고 해서 타로 리딩 상담을 잘하는 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죠. 근데 다른 시각으로 볼 때 그 부분 공부는 또 되게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모르게 황금 새벽회를 알고 계세요. 모르시겠다고요?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비틀즈 아시죠? 비틀즈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비틀즈의 노래 뭐 좋아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아, 라루나타로님, 비틀즈 알죠? 네. 비틀즈의 음악의 세계가 황금 새벽회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아시겠습니까? 비틀즈는 황금 새벽회의 특히 황금 새벽회 중에서도 가장 그 악명이 높은 알레스터 크로울리라는 그 안티크리스트적인 그 위카 그리고 이제 황금 새벽회에서도 저렇게 충돌이 있어서 나가서 자기가 새로운 뭐 텔루마라는 어떤 조직과 그 교단을 만든 분이기는 한데요. 그 사람이 비틀즈한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바로 그 모든 그 영국에서 60년대, 70년대에 발생한 락 음악이라든지 특히 이제 비틀즈를 주역으로 해서 많은 락 음악들이 북미까지 해서 퍼지게 되죠. 거기에 우리 미스터 크로울리의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가장 큰 영향과 그 알레스터 크로울리 황금새벽단 출신의 알레스터 크로울리 그 토스 타로 덱을 만든 사람이기도 하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신비로움 그리고 좀 안티크리스트적인 거 그러니까 안티크리스트적이라는 건 그 당시에 어떤 걸 의미하겠어요? 바로 그 시대의 체제, 규범 그리고 권위에 저항하는 거거든요. 그들을 이렇게 옥죄이고 있었던 어떤 욕망을 이렇게 누르고 금욕을 중요시하고 그 청교도적인 정신, 중세를 넘어서 19세기의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 삶의 중심에 내 자신이 있지 않고 뭐 나라라든지 전쟁이 일어날 때는 항상 애국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정치 또는 종교가 되게 우세했었던 유럽 국가에서 특히 영국에서 이제 그런 황금새벽단 출신이었던 알레스터 크로울리가 주장했었던 주장이 바로 아주 적대적입니다. 크리스트가 아니고 안티크리스트.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이니셜에 666을 썼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악마주의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주장했었던 이제 나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솔직하고 나 자신이 되는 거 그리고 욕망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법했었던 내용들이 바로 이제 비틀즈의 음악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걸 주시해서 북미에 일어났었던 히피즘에 들어가면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히피가 마약과 섹스와 그리고 뭔가 뭐 혼란스러운 집성체를 이루면서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난잡한 그런 남만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즐겼었던 것도 모두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헤비메탈 여러분들이 옛날에 헤비메탈은 뭐 악마의 음악이다라고 이제 뉴에이지다라고 해서 이제 많이 터부하고 기독교에서 헤비메탈을 많이 공격했었던 이유도 바로 그 헤비메탈의 기본적인 철학이 알레스터 크로울리 황금새벽단의 바로 그 사상이었기 때문에 많이 기독교에서 리젝트를 많이 했었죠.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비틀즈. 그 비틀즈의 음악 중에서는요. 타로 카드를 연상시키는 그런 음악들도 있어요. 그 언덕의 바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나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영락 없이 타로 카드 0번 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틀즈의 특히나 또 그런 거를 좀 더 동양적인 사상하고 받아들여서 더 많이 이제 발전시켜서 그쪽으로 좀 멀리 간 분이 이제 존 레논이죠.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와서는 그 사상이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헤비메탈과 그리고 그 많은 락 그래서 아예 여러분들이 그 락 음악을 좋아하신다면은 오지 오스본이라는 그 밴드를 아실 거예요. 혹시 오지 오스본 아시나요? 그 오지 오스본이라고 해가지고 그 헤비메탈 지금 많이 늙으신 분이지만 저도 한때 너무너무 좋아했었던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락과 헤비메탈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서 제 일종의 그룹이었습니다. 쫓아다니면서 막 이제 오빠 하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이제 음악 서클, 락 음악 서클을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접했었던 모든 음악들의 바탕에 이미 황금새벽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사실 타로를 깊이 있게 유래나 이런 걸 공부하기 전에 알레스터 크로울리와 황금새벽해를 헤비메탈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 타로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 그 당시에는 이제 몰랐었죠. 하지만 이제 되게 센세이션하다, 세다, 멋있다. 뭐 그때는 막 다 악마 막 이루고 뭐 에브리바디 fucked up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에게 그 권위를 없애고 우리 자유를 먹고 뭐 우리는 우리의 성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뭐 막 그러고 막 춤추고 뭐 그런 거 그런 어떤 세계 속에서 저도 황금새벽해를 그때는 그냥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그 사상이 거기에 이제 충분히 깔려 있었던 거죠. 예. 오지 오스본의 노래에서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유명하고 제일 인기 있었던 노래가요. 제목 자체가 이겁니다. 미스터 크로울리예요. 여러분들 꼭 검색을 하셔서 미스터 크로울리, 오지 오스본의 미스터 크로울리라는 노래를 한번 꼭 들어보세요. 제가 이게 음악 방송이라면 이거 다 틀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황금새벽해 알레스터 크로울리의 영향을 받은 모든 락 음악과 헤비메탈의 음악을 제가 다 틀어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저작권 때문에 못 틀어드리네요. 바로 이제 미스터 크로울리 막 이러면서 나오는 노래가 있는데 그때 미스터 크로울리가 바로 황금새벽해단의 가장 뭐랄까
악동이었었던 알레스터 크롤리를 아주 칭송하는 노래입니다. 네. 제가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그 타로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팝을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팝 음악을 너무 좋아했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본격적으로 그 락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 음악 서클을, 이제 학교 동아리가 아니에요. 외부 음악 서클을 그 다녔었고요. 제가 중3 때 DJ를 하려고 DJ 알바하려고 시험 봤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그 팝송 이런 거 엄청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언니 오빠가 크다 보니까 그 주로 많이 그런 문물을 쉽게 좀 접할 수 있었죠. 예. 제 모든 영어 실력의 근간은 팝송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그 음악에 쫓아가고 가사를 해석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유사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나왔었던 거가 바로 이제 그 크롤리였었고, 그 크롤리가 뭐지? 왜 이 사람들 이렇게 다들 이렇게 칭송하지? 라고 했더니 이제 그때 처음 황금 새벽해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뭐 정보가 거의 없었죠. 이제 나중에 저도 이제 타로 공부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할 때 그런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때 연상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됐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 뭐 그냥 황금 새벽해가 먼 나라 얘기이고, 그리고 뭐 연금술이 먼 나라의 이야기고, 카발라는 뭐 저 시대의 세상의 이야기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타로라는 게 지금 동시대에서도 우리한테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고,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좀 울리고 공감이 되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문화, 예술, 컬처 전반적인 거에 있어서 충분히 서구화 문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같이 이렇게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도 있는 것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연금술이든 황금 새벽해든 그리고 뭐 카발라든 이런 모든 것들이 매우 종교적이고 뭔가 되게 신비주의로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 신비주의적인 비의적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했었던 타로 연구가들, 뭐 라이더 웨이트나 뭐 파멜라 스미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신비주의적인 요소만을 추구해서 그 타로를 만든 게 아니고요. 그 신비주의가 필요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철학은요, 시대 정신이에요. 어떤 시대 정신이냐면 구시대에 대한 저항, 그리고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어떤 관습에 대한 혁신, 더 나아가서 그리고 차별받고 억압받는 자들에 대한 해방과 자유에 대한 철학이 그 신비주의라는 걸 통해서 더 발전하고 발현되려고 노력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로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만났을 때 늘 좀 뭔가 해방감을 느끼고, 이걸 통해서 접근성이 상당히 낮은 도구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늘 좀 우리는 약자이고, 그리고 억압받고 있고,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런 방골 기질이 있는 분들은 이 타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맥락에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타로를 공부할 때 뭐 너무 카발라, 뭐 연금술, 그리고 뭐라 그럴까, 그 황금 새벽해, 이게 타로를 리딩하는데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바로 그런 정신, 스피리추얼 있죠. 그게 타로에 남아있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정신은요,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느냐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 드렸던 내용하고 거의 일치를 합니다. 뭐냐면요, 타로라는 거를 그냥 단 하나의 리딩이나 점술이라는 도구로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건 역시도 하나의 관습이 되고 전통이 되고, 이걸로 세팅돼 버리면 그것 또한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정해져 있는 거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으려고 하는 거, 정했다, 이게 답이다라고 하는 걸 늘 끊임없이 깨고 나가야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 삶이 뭐 이때쯤이면 은퇴하고 살아야 되고 뭐 이러고 근데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더 오래 살아야 되고 더 먹고 살아야 되고 지금처럼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답을 깨야 돼요. 세상의 관습이고 이게 답이라고 하는 세상의 인식과 관습과 그리고 프레임을 깨지 않으면 한 보도 나아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타로라는 도구를 가지고 그걸 깨라고 우리가 갖는 도구를 가지고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해야 되는 것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정말 이 도구를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타로를 통해서 리딩뿐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리딩이 되게 가장 훌륭한 도구일 수도 있겠지만 리딩뿐만 아니고 타로로 인테리어 풍수 타로 컨설팅도 할 수 있는 거고 타로로 그리고 교육 컨설팅 상담도 할 수 있는 거고 타로를 통해서 타로 아트 도슨트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저처럼 타로로 아무 말이나 하는 타로 라이프 상담사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각자 좋아하는 또는 살아오시면서 쌓았었던 역량과 재능을 통해서 타로로 새로운 길을 깨고 열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연금술, 카발라, 스피릿 그쵸? 어떤 정신을 가지고 했는지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그 타로를 만든 라이더 웨이트와 파멜라 스미스의 되게 또 그 스피릿이 살아있는 또 하나의 뭐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황금새벽해는 좀 독특한 집단이었어요. 어떤 독특한 집단이었냐면요. 하나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게 18세기와 19세기 영국에서 가장 만연했었던 그리고 가장 좀 핵심적인 중추가 됐었던 조직은 사실은 프리메이슨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그 일요일날 신비한 서프라이즈에서 가끔 나오는 프리메이슨이었는데 이 프리메이슨 비밀 결사 조직단이죠. 그런데 여기는 오로지 백인 남성만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건 뭐예요? 자, 백인, 그리고 남성, 거기다 거의 계급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권위주의적이고 그리고 남성 우월적이고 게다가 그 체제를 보수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조직의 성격을 가졌는데요. 재밌게도 황금새벽단은요. 여성 회원을 들였어요. 그래서 파멜라 스미스가 그 회원이 될 수 있었던 거고 다른 유명한 여배우들도 황금새벽해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만 봐도 황금새벽해라는 게 뭐 그게 무슨 위카를 하고 마법을 전수하고 어떤 공부를 하고 그 공부가 타로와 연결돼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황금새벽해에는 프리메이슨과 다르게 파격적으로 여성 회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여성 회원과 함께 동등한 자격으로 연구를 하고 그들의 세상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에 그 새로운 시각을 가졌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타로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따로 황금새벽에는 공부하실 게 없으세요? 네. 만약에 너무너무 궁금하다. 카발라가 궁금하다. 연금술이 궁금하다. 또는 황금새벽해가 궁금하다. 그냥 리딩과 상관없이 궁금하다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제가 공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대신 리딩에 필요한 공부는 아니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십니다. 오로지 스피릿, 어떠한 정신으로 타로가 만들어졌는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카리님, 방구는 좌파랄까? 일단 정부나 시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네요. 좌파라기보다요, 자신들의, 우리 나라는 개인을 억압하는 어떤 모든 프레임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거에 저항하는 거, 의심해보는 거. 그게 우리 정체성을 끊임없이 살아있는 걸로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타로라는 게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로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재창조하고 만들어내셔도 됩니다. 어떠한 거에도 그
거슬릴 필요도 없으시고요. 조심하실 필요도 없고요. 이게 맞나? 이게 정통인가? 타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정답 아니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타로라는 도구라는 거, 그리고 본인 삶에서 그걸 재창조하시는 게 타로가 갖고 있는 진정한 스피릿을 꽃피우는 거라는 거, 오늘 좀 얘기 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로 카드 자체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의미나 뭐 이런 거보다는 이것이 우리의 지금 현 시대에 왜 필요하고 왜 두각이 됐는지 그 사회적인 현상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회적인 현상은 갑자기 맥락 없이 뚝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그 전 세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계속 우리한테로 던져지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걸 풀 수 있는 방법들, 그것들을 우리가 삶에서 계속 찾아나가는 거. 그게 이제 저도 타로의 스피릿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